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복 이화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냥 평온하게만 살 수는 없겠죠. 누구든지 한 번쯤은 돌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갈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죠.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돌발 상황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눠갈까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태평가. 간병일을 했던 저는 돌발 상황에 직면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화실 씨는 돌발 상황에 부딪힌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돌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던 일들이잖아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던 일들이 가끔 있게 되던데요. 며칠 전의 일인데요. 샤워하려고 온수를 틀었는데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줄줄 잘 나오던 온수가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 빨리 샤워하고 이제 외출을 가야 하는데 온수가 안 나오니까 막 조급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웬 영문이지 하고 보일러실에 들어가 보아도 뭐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 사모님이 내려오셔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역시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왜서 이러지? 그래 뭐 이대로 또 기사를 부르냐 마냐 뭐 하는 그런 찰나에 마침 저희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보일러는 어느 것이냐고. 그래 묻더니만 대뜸 보일러실로 이제 들어가는 그 물 코스 그 스위치가 이래 보더니만 엄마 이거 잠긴 상태네 하면 그걸 틀어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온수가 막 잘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알고 봤더니 그 옆집에 그 베트남 학생들이 이제 금방 이사를 왔는데요. 네. 이사를 오면서 보일러실에 막 들락날락 막 이제 빗자루랑 청소 도구를 찾는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일러 그 물 코스를 건드려 가지고 잠근 상태로 됐던 거예요. 네. 화실씨의 그 돌발 상황은 그래도 아들이 침착하게 대처한 덕분에 잘 해결됐네요. 네. 저는 돌발 상황을 겪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적이 많았어요. 아, 언니가 간병일을 하시니까 예측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좀 많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요. 한 번은 환자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가서 병을 보이고 약을 타게 됐습니다. 네. 먼저 수납하고 약을 타야 하니 환자들은 약방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약까지 다 타고 약방 앞에 오니까 환자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였어요. 저런. 그럼 그 환자분이 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나요? 네, 전동 휠체어니까 스스로 자리 옮김이 가능해요. 네. 그때는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 조급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겠죠. 네. 처음에는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로 무작정 찾아다녔어요. 네. 한참을 반나름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또 전화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여기저기로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니까 또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참 그 심장이 덜컥했겠어요. 얼마나 안 달아났겠어요. 그렇지요. 하는 수 없이 112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찾아내고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와.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경찰의 위력을 심심히 느꼈습니다. 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대체 어찌 된 일이었죠? 네, 그 환자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답답하니까 지하철로 가는 길목에 말도 없이 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네. 참 이건 뭐 환자분이니까 뭐 어떻게 꾸지람도 못하고 참 속상했겠어요. 그렇지요. 그거 네. 뭐 말할 수도 없고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요. 또 한 번은 환자를 수동 휠체어에 모시고 가던 중에 환자가 옷 호주머니에 넣었던 휴대폰이 잃어졌다는 것이래요. 네. 그러면 또 찾아야겠는데 나의 전화로 전화 걸어봐도 받는 이가 없었어요. 네. 하는 수 없이 2km나 되는 오등길을 되돌아가면서 떨어진 것이 있는가 땅바닥을 열심히 찾아보며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너 언니 전화기에서요? 예. 네.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폰을 준 사람이 갈 길이 바쁘다며 폰을 주변의 경찰에게 바쳤다는 것이래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히 경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잠시 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확실히 그 한국의 경찰들은 참으로 그 봉사 태도가 일품인 것 같아요. 하긴 우리 중국 경찰들도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역시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봉사 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언니가 저도 언니 폰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건 진짜 잘한 일이세요. 폰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네. 했지요. 예. 또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환자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병원 밖을 돌았지요. 그런데 경사길에서 환자가 갑자기 살 생각이 없다면서 휠체어 잡은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네, 깜짝 놀란 저는
온갖 힘을 다해서 휠체어를 옆이 평길로 밀고 가서 오른손으로는 휠체어를 잡고 폰을 쥔 왼손을 오른손 가까이 대고 병원이 경비 번호를 눌렀지요. 네. 환자가 자살하려고 시도하니까 함흥냉면 집 밑으로 오라고 급하게 알렸어요. 아, 그럼 언니 폰에 그 경비 번호가 있었나요? 네. 네. 경비 번호를 미리 입력해 뒀지요. 아, 그러니까 길가의 차량들이 소음 때문에 내가 신고한 걸 모르는 환자는 계속 경사길 쪽으로 가려 했어요. 네. 나는 평길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했지요. 네. 한참 후에야 담가 차를 밀고 안전요원 4명이 왔어요. 네. 병원 근처에는 함흥냉면점이 이쪽과 저쪽 두 모퉁이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2개 있었으므로 저쪽에 갔다가 좀 지체됐다는 것이래요. 네. 아니, 참 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도 참 딱하네요. 오죽하면 뭐 자살을 시도했겠어요. 그래도 언니가 그 경비실 번호를 입력해 두어가지고 잘 대처하셨다고 봐요. 참 이런 돌발 상황은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요. 네. 그때 느낀 게 지형도 철저히 잘 알아둬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냉면집 밑이니까 그것뿐인가 했더니 후에 다시 살펴보니까 과연 똑같게 생긴 것이 2곳이나 있었어요. 네. 아이고, 그래도 언니는 길을 잘 기억하는 편이네요. 저 같았으면은 제가 좀 길치거든요. 그래서 길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한두 번 다녔던 길은 진짜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참 그런 돌발 상황을 지혜롭게 아주 결단력 있게 잘 대처하셨기에 참 그런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때 네. 정말 놀라기도 하고 허리 또 삐끔해서 한 열흘은 쉬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얼마나 놀라셨으면 허리 삐끔한 것도 모르고 막 그랬겠어요. 또 한 지인은 변두리에 있는 폭스 만드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기숙사에 있었지요. 그런데 밤중에 매캐한 냄새가 나서 살펴보니까 공장 한 구석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대요. 네. 급기야 119에 신고했더니 소방차가 인차 와서 대처한 덕에 큰 피해는 없었대요. 네. 그때 동료들은 회사 주소를 자기들은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줬냐고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도 그 지인에게 표창을 주었대요. 네. 예. 그 지인은 평소에 무엇이든 똑똑하게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서 위치를 물어볼 때 거침없이 줄줄 잘 알려줬다는 거래요. 오, 참 좋은 기억력을 가진 그런 지인이네요. 그 길과 주소를 잘 기억하는 언니와 아주 비슷한데요. 저도 안 돼요.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류철석이 부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이 둬야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산행을 좋아하는 저희 한 지인은요, 친구와 함께 산행을 떠난 적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친구가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되돌아가고, 지인은 진짜 뭐 굴레벗은 망아지 마냥 혼자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저녁쯤 돼서야 폰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전원이 꺼져 있었더래요. 그제야 남편이 집에서 혹시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막 부랴부랴 돌아갔다나요? 네, 그런 상황이면 정말 집에서 야단 났겠네요. 그럼요. 남편은 막 산행을 갈 마누라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조금 있다가 또 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막 전화해서 받지 않으니까 더욱 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누라랑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헤어진 지 오랜데 지금쯤 아마 집에 도착했을 거라고 그러더라나요? 네, 그렇게 말하면 여지 없어서 더 급해하지요. 네, 근데 마누라는 집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기 마저 꺼져 있으니까 남편이 안절부절 하다가 그만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저녁쯤 그 지인이 자기 마누라가, 그러니까 남편이 신고를 했는데 그 마누라가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화가 상투끝까지 나가지고 막 펄펄 뛰더라나요. 네. 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당황해하지 않을 집 식구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지인이 친구가 이미 집에 도착했을 거라고 완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해 버리니까 그만에 남편이 이제 더 겁이 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산에 혼자 남은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 또 걱정이 태산 같을 수밖에요. 안 그래요?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네. 그래요. 저희 한 지인은 혼자 사는 남동생이 걱정돼서 잘 있냐고 오전 9시경에 전화했더니 받지 않더래요. 네. 그래서 또 12시경에 전화해 보았어요. 두 번째도 받지 않으니 오후 3시경에 또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대요. 네. 왜 전화를 못 받지? 하고 걱정돼서 그와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알리니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전화해 보겠다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또 저녁 6시경에 또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은 생각이 이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이제, 좋은데. 네, 그래서 예. 자꾸 전화하게 돼요. 네. 근데 여러 번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으면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 급해난 그 지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아마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난 것 같아서 가만 있을 수 없었대요. 네. 그런데 동생네 집까지 가자면 3시간이나 걸려야 하는데도 길을 떠났대요. 아, 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버스까지 바꿔 타면서 그동안에 또 머리에서는 걱정되는 생각만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마음을 조이면서 길을 재촉했대요. 네. 드디어 동생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 동생은 혼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았대요? 예, 아무 사고 없이 잘 있는 동생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와라 끌어안았대요. 네. 그런데 동생은 또 이상하게 생각되지요. 형님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다가 어째서 내가 전화를 못 받았을까? 웬일인가 싶어서 폰을 살펴보니까 어느 때 잘못되었는지 형님이 전화번호는 수신 거부라고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래요. 아, 네. 그것도 좀 예측지 못한 상황이네요. 확실히. 네. 네. 상대방에서 전화를 여러 번 받지 않으면 진짜 조급해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한 번은 남편이 타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요. 저와 이제 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네, 무음이면. 모르니까. 네. 근데 오후 늦게야
이제 일 끝내고 휴대폰을 꺼내봤더니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인차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전화기에 대고 막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네.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도 전화 받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갈까 말까 망설이던 중이었대요. 네, 그때 남편이 엄청 화를 냈거든요. 네, 비슷한 일을 저도 겪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을 하니까 일 끝나고 전화하면 같이 가자고 남편과 아침에 약속했거든요. 네. 일할 장소에 이른 후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일을 끝내고 또 전화했지요. 그런데 역시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자 나쁜 생각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저희 사정과 좀 비슷하네요. 네. 혹시 자전거 타고 시장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닐까? 또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아래층에 사는 지인에게 올라가 봐달라고 부탁했지요. 그제야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무음이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 네. 참 그 무음으로 놓았을 때는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니까요. 그래도 언니네는 아는 이웃이 있으니 참 좋네요. 저희 한 지인이 쓴 수필이 생각나는데요. 피 마르던 26시간이란 수필인데요. 중국의 남방 도시에서 취직하고 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안절부절한 사연이었어요. 어느 하루 낮에도 연락 안 되다가 밤 11시쯤 되니 아예 휴대폰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 불길한 예감에 진짜 좌석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딸의 상황을 알아보려 해도 연락할 데가 없었다나요. 네. 딸의 친구나 회사나 새집 이런 연락처를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얼마나 한심한 부모인가고 그때서야 자책하고 또 자책했대요. 막 원망과 조급증이 막 교차하던 중에 그 남방에 있는 딸 이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글쎄 딸애가 거기서 자고 있더랍니다. 네. 네, 저도 멀리 있는 아들 주변 사람들 연락처 하나쯤은 적어둬야겠어요. 한 지인은 다른 사람께 부탁해서 한국에서 북경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대요. 네. 그런데 인천공항 가서 수속하려 하니까 그런 표를 산 사람이 없대요. 네. 그런데 그래도 친절한 안내원이 김포공항에도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알려주었대요. 네. 그래서 그 지인은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다행히 김포공항에서 북경 가는 표를 산 것이어서 급기야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오를 수 있었답니다. 네.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은 참 그 지인이 너무 소홀했네요. 그 비행기 표를 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란 지점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한국이라고 생각했지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니니까 아마 그러거니 했겠지요. 네, 이건 예측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참 소홀한 데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에게 부탁했으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출발하는 표인가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똑똑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올 때 인천공항으로 왔으니 갈 때도 그 길로 가는가 하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네. 다행히 그날 일찍이 인천공항으로 나간 덕에 김포공항서 출발하는 비행기도 탈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 관성적 사유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럴 것이라는 그런 고정된 사고 방식으로 기인된 거라고 봐요. 네. 네. 또 다른 한 지인은 중국 판진에서 한국 나오는 비행기 표를 사게 됐는데 중국어로 인천 가는 표를 사겠다고 하여 요구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맞는 표를 사게 됐대요. 네. 집에 돌아와서 여행사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의심이 들어서 다시 여행사로 찾아가 잘 알아보았대요. 한국이 인천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은천이었다요. 아, 네. 따지고 보니까 한국이 간다는 말 먼저 말하며 런촨이라고 똑똑히 밝혀야 하는데 그저 네. 인촨이라고 가는 표를 사겠다 하니까 국내의 인촨으로 네. 착각했던 것이래요. 네네. 하는 수 없이 3일 후에 인천표로 바꾸었다 해요. 아, 그거는 네. 한국의 인천하고 중국의 인천하고 조금 예. 잘못하면은 그 발음상에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나라 아. 이름을 먼저 앞세워야 그래야 되는데 되겠네요. 나라 이름 안 말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사전에 확인해서 참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네요. 만약 공항까지 가가지고 잘못된 걸 알았다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참 그렇죠. 예. 참 후회 막심했을 건데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지요. 그런데 또 약속 장소를 잘 모르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저희 청도에 있는 한 동창생이 서울에 와서 모임이 있었게 되는데 또 희극을 놀았어요. 왜요? 모두 다 모였는데 그분만 딱 안 왔어요. 네. 그분은 여러 해 전에 서울에 왔대는데 그 친구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아무리 찾아도 애경 백화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래요. 네. 행인들에게 아니 뭐 애경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했는가 봐요. 예, 애경 백화점 정문 앞에서 만나자 했는데 네. 그 사람 거기 역에 내려서 물어보니까 다 애경 백화점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못 찾다가 구로역 1번 출구가 많으냐고 하니까 그 사람 또 1번 출구라고 해요. 네. 그런데 또 6번 출구 뭐 어찌고 이러더라고요. 구로역에는 6번 출구란 게 없는데 3번 출구까지 뿐인데 웬일인가. 그래서 행인들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는 거래요. 아, 그러면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 애경 백화점에서 만나자는 걸 그 똑똑히 못 알려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란 말은 안 하고 네. 구로역 1번 아. 출구 애경 백화점 정문 앞에서 만나자 했는데 네.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전에- 헤맸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왔다 갔으니까 그거가 구로역인가 생각했지요. 네. 그 전에는 구로공단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가 구로역인가 생각했단 말이래요. 아, 그러게 그 아는 길도 물어가라잖아요. 예, 정말 그 속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약속한 대로 잘 안 되고 급하게 찾아다니기만 했을 때는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해결책을 구하면 되는 것을 어떤 때는 자기가 애타게 찾던 생각만 하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났겠죠. 아이고, 옳게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나만 이제 허탕치게 하고 나만 고생하게 했다. 이러니까 좀 거기서 엉하게 예, 생각이 가는가 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네. 똑똑히 물어본 생각은 또 안 난다고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 해가지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또 우스운 일도 있어요. 한국에 처음 나온 두 지인은 서로 만날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대는데 글쎄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 오니까 다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반나절이나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뭐 찾다 끝내나 기진맥진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대요. 네. 그날 일로 해서 자기 잘못부터 찾았으면 맺힌 매듭이 잘 풀렸겠는데 상대방만 타다다 나니까 서로 사이가 틀려져 갖고 오랫동안 못 본 채 또 못 보는 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네요. 하기야 엄청 고생해서 쌓인 매듭이 깊었나 보죠. 네. 그래 후에 화해한 다음에는 그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낸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예.
네, 오늘 돌발 상황에 직면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승근이 부르는 노래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콩으로 매주를 쓴대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나에겐 당신뿐이야.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생명이 다 가는 날까지.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도 감싸주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죄송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야. 콩으로 매주를 쓴대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나에겐 당신뿐이야. 이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생명이 다 가는 날까지.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도 감싸주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해서 죄송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야.